당신은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아침마다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그 모든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당신이 매일 잠들기 직전에 반복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과 전문의 김정훈 박사로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 습관들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방광을 눌러 숙면을 방해하며 아침에 피로하고 짜증이 나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함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잠들기 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6가지 실수를 이해하고 개선한다면 전립선 건강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습관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영상 마지막에 소개할 가장 위험한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성함이 무엇인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걷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인사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통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특히 남성 건강이나 전립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영상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밤 당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자는 동안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시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의 배설 기능은 자연스럽게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이나 차, 한방차를 마시거나 자기 직전에 약을 복용하면서 물을 한 컵 가득 마신다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부담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밤중에 몇 번이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게 되고 매번 수면이 끊기면서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밤사이 생성되는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 치유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저녁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액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방광에 쌓이고 당신의 몸이 가장 깊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화장실 신호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해결책은 물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수분 섭취는 오전과 오후 중심으로 충분히 하되 되도록 저녁 6시 이전에 대부분의 물을 마시고 이후에는 점차 줄여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이나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복용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광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전립선도 자극을 덜 받고 진정되며 깊고 끊김없는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당신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마음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댓글로 계속 보고 있어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해하고 오히려 휴식을 준다고 믿는 어떤 습관이 실제로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줄이고 전립선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습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 잠자리에 누워 TV를 오래 시청하는 습관은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립선 건강에는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휴식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몸은 그 순간에도 고요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있게 되면 전립선이 위치한 하복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와 회복을 돕는 영양소의 공급이 늦어지고 염증이 줄어들거나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게다가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데 부족하게 되면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신체 회복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임상 경험상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중장년 남성 환자들의 대부분은 잠들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화면 앞에서의 매 시간마다 전립선이 회복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침 전 화면 노출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잠자기 최소 30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끄는 것입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종이책을 읽는 것이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단순한 생활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확실히 향상되고 전립선이 밤사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냥 누워서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내용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한 가지 소화 문제, 바로 그것이 매일 밤 당신의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세 번째 습관, 변비인 채로 잠드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전립선에 대한 조용한 압박입니다. 대부분은 내일 아침에 해결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중장년 남성의 경우 변이 남아있는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에 대변이 쌓이면 방광과 전립선 주변에 위치한 대장이 복부 하단에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이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전립선 자체를 직접적으로 눌러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 요의가 자주 생기고 수면이 반복적으로 중단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방광이 충분히 팽창할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많지 않아도 조금만 차도 방광이 가득 찬 듯한 강한 요의를 유발해 계속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변량이 적은데도 불안전한 배뇨감이 밤새도록 남아 괴로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만성 변비는 골반 내 혈액순환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줄어들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염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 회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식습관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키위나 자두 같은 과일,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라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마그네슘이나 식이섬유 보충제를 통해 아침 배변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노폐물이 남아있는 채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장이 비워진 상태가 되면 복부 압박이 줄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밤새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되지만 이걸 빼먹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 이유 없는 압박감, 불쾌감,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습관, 잠들기 전 소변을 참는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전립선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은 요의가 없으니까 그냥 자고 아침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마지막 화장실을 건너뛰는 행동은 전립선 건강에 생각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의가 약하더라도 방광에는 여전히 일정량의 소변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 남은 소변이 밤사이 방광과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거나 자극이 심해져 자주 잠에서 깨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변을 밤새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요로 감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감염은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배뇨 문제를 악화시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 점점 더 배뇨가 불안전해지고 이는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밤사이 신체 회복에 필요한 조건이 무너져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요의가 있든 없든 매일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을 들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몇 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방광이 남은 소변을 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작은 루틴이 밤중 배뇨 횟수를 줄이고 깊고 안정된 수면을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고맙고 기쁩니다. 부디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 이어가 주세요.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해서 밤이 온전히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문제는 바로 저녁에 먹는 간식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전립선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습관, 밤늦게 짭짤한 간식을 먹는 습관은 전립선 염증의 조용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칩, 짠 크래커, 소시지 같은 저녁 간식은 입맛도 살리고 편안함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전립선 건강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수압이 증가하고 밤사이 요의가 잦아져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면이 끊기면서 우리 몸은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은 식단은 고혈압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는 전립선이 위치한 골반 부위의 혈류를 약화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전립선이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짜게 먹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자칩 몇 개, 가공된 햄 한 조각, 심지어는 조금 짭조름한 국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나트륨이 축적되어 시간이 지나며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금기가 적고 자연적으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호박씨 한 줌, 잘 익은 바나나, 설탕을 넣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가락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수면과 방광 기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포장된 식품을 고를 때에는 나트륨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각보다 많은 간편식과 간식들이 숨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분의 영향은 단 하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이 흐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유지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6번째 습관,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전립선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수면 자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이 이미 커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세는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자게 되면 체중 전체가 하복부를 눌러 방광과 전립선에 직접적인 물리적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혈관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전립선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압박은 밤중 요의를 유발해 자주 깨게 만들며 척추 정렬이 흐트러지거나 골반 근육과 요도 주변의 긴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군은 배뇨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남는 등 전립선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 자세는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옆으로 자는 자세는 하복부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정렬이 유지되고 하복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자다가 무의식 중에 다시 엎드리게 된다면 긴 바디필로나 쿠션을 활용해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립선이 진정되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보다 마음이 회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면의 질과 면역 기능, 전립선 건강 전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정신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7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품은 채 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면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조용한 적입니다. 잠들기 전 가장 나쁜 습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세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불안감이나 근심,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해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위협에 반응하는 투쟁 또는 도피 상태로 전환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은 수축하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코르티솔은 단지 불면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 반응을 강화하기 때문에 전립선에도 염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건강, 경제, 자녀, 노화에 대한 걱정을 품은 채 매일 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한 번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만 투자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고 일기를 쓰거나 명상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들면 우리의 신경계는 점차 진정됩니다. 이 짧은 평온이 하루의 마지막을 감싸줄 때 전립선은 진정한 회복의 조건을 갖춘 채 깊은 밤을 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적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작은 습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이 인식을 일상의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돕기 위한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전립선 건강 추적 도구입니다. 계속 보기 전에 단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이 정보를 들어주세요. 이미 수천 명의 남성들이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도구는 바로 전립선 건강 추적 앱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앱은 밤중 배뇨 횟수, 수면의 질, 골반의 불편감, 그리고 매일 지켜야 할 건강 습관들을 기록하고 기억시켜 줍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면서부터 평소엔 놓치던 작은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첩에 따로 적을 필요도 없고 영상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손안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간단히 기록해도 여러분의 몸이 어떤 습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훨씬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의사와 함께 진료를 받을 때 그간의 변화와 패턴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어 훨씬 더 적절한 치료 방향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강 앱은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지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신규 등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이 등록이 가능한 시점이라면 오늘 바로 설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이 바로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회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17가지 수면 전 습관이 전립선 증상을 어떻게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팁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실제 남성 환자 수천 명의 경험과 변화에서 도출된 검증된 생활 지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간단한 습관들을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 전자기기 사용 시간, 야식의 선택, 수면 자세, 심리적 이완 루틴 등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화롭게 바뀔 때 몸은 마침내 자연스럽게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방광의 압박이 줄어들고 전립선은 진정되며 밤사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에 어떤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나의 삶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함께한다면 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해도 건강이 진짜로 나아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과 자신의 회복 여정에 진심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킬 자격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꾸준한 보살핌을 바랄 뿐입니다. 무언가를 단번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식단이나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루에 단 하나의 작고 좋은 선택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회복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립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는 내 몸에 대한 책임과 돌봄을 스스로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여정을 저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좋은 건강과 깊은 숙면, 그리고 에너지 가득한 하루하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